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2022학년 도당중학교 겨울방학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데 알맞지 않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죠? 네, 사실은 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그림들입니다. 자, 루돌프 보세요. 자, 학폭 가해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네. 눈사람 하도 맞아서 코가 빨개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썰매, 이 커플들, 손 위치 보시면, 네, 그렇죠. 성추행입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 폭력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학년 학생들 졸업 정말 축하하고 기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산밀, 밀폐, 밀접, 밀집 시설 방문하지 마세요. 요즘 독감이랑 코로나가 재유행 중입니다. 선생님도 코로나 3년을 피했지만 이 독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학하고 아프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자, 2번 오늘 뒤풀이 한다고 흡연, 음주, 교복 훼손 등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도당중학교 모든 선생님들께서 경찰들과 함께 학교 주변이랑 원종동, 부천역 등등 순찰을 돕니다. 자, 자세한 위치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회적 무리 일으키지 마시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세요. 자, 3번 잘못된 행위를 강요받거나 여러분들이 목격한 경우 즉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로 신고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뉴스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걸그룹 르세라핌의 김가람 씨가 결국 팀에서 탈퇴했습니다. 소속사는 김가람 씨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앞으로 르세라핌은 5명의 멤버들로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르세라핌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데뷔하자마자 김가람 씨의 학폭 의혹이 나오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김가람 씨는 데뷔 3주 만에 마음을 치유한다는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고 결국 탈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네, 올 여름방학 때 선생님과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 중에 언급되었던 아이돌입니다. 탈퇴 논란이 있더니 결국 탈퇴가 사실화가 되었죠. 자, 그리고 지금 르세라핌 어떻습니까? 3대 여 아이돌 그룹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 잘 나가고 있죠. 얼마나 배가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우리 도당중 학생들은 이런 일이 없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학년별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학년 공통사항입니다. 방학 중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자가 될 경우, 쉽게 말해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방관한 경우, 이 또한 모두 포함이겠죠? 이런 경우 학교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있을 때 이 학교폭력 관련자가 되면 추운 겨울날 학교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은 단순히 교내에서 진행하는 선도가 아니라 법입니다. 법. 여러분은 학생이기에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대신 학교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거부하고 학교에 오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박 같아 보이나요? 네, 협박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학교폭력 관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당부가 아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방학 때 학폭 조치를 받으면 관련 내용이 고등학교로 갑니다. 고등학교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편에 서서 최대한 배려를 해줬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네, 얄짤없어요. 그래서 선도랑 학교폭력이 쌓이면 전학이 아니라 퇴학입니다. 퇴학. 그러니 겨울방학 때 사고치고 낙인 찍혀서 고등학교 입학하면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입, 미래 진로에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명심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재학 중인 1, 2학년입니다. 자, 1년 동안 부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통계를 내본 결과 개인 대 개인보다는 이 단체 대 단체의 학교폭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가장 위험한 건 본인이 구경꾼, 즉 방관자가 되었을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신고.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방학 중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학교폭력 가해자랑 방관자가 된 경우 학교로 여러 번 불려와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등등 여러 가지 문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행복한 방학을 보내고 싶다면 절대로 학교폭력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도나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어서 이름이 올라간다. 자,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춘 친구들은 생활인권부로 와서 웅쌤을 찾아주세요. 자, 선착순 2명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리보 곰돌이 젤리 한 박스, 네, 말 그대로 플라스틱 한 박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다 먹어버렸어.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헷갈리나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북 캡처본인데, 멘트 보세요. 아주 살벌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유사한 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팸에 봐봐. 왜? 학폭대 보자. CGV야. 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중 페북으로 실제 이렇게 욕하는 친구들 있죠? 이거 다 캡처만 뜨면 바로 학교폭력 접수됩니다. 자, 그리고 페북에 저격글 올리는 친구들 많죠? 이것 또한 다 학교폭력입니다. 자, 오른쪽 밑에 캡처본처럼 신고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방학 때 일어나는 자, 그렇다면 방학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폭력 정답은요? 역시 사이버 폭력이겠죠. 방금 보았던 예시처럼 사이버 폭력은 언어 폭력이 주로 동반되고 SNS 상에서 성희롱, 협박, 욕설, 놀리기, 모욕 등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도당중학교에 박찬효라는 학생이 있어. 박찬호 아닙니다. 박찬효예요. 자, 박찬효라는 학생이 흡연과 음주를 한 거를 웅이라는 학생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웅이가 페북에 헐 대박 박찬효 담배 피고 술 먹는 양아치 일진 개무섭주 킹정 이렇게 올렸어요. 자, 사실을 올린 건데 문제가 될까요? 자, 정답은 과연?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사실을 적시해도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돼서 이 형사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발 SNS에 업로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리세요. 자, 다음은 최근 등장한 신종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자, 1번 SNS 계정 혹은 개인 신상 매매. 자, 여러분들 간혹 강제적이건 자발적이건 본인의 카톡 계정이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파는 여러분들 아직 뭐 신분증은 없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 신상이 도박이나 성범죄, 마약 등 강력 범죄에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걸 핑계 삼아서 남의 핸드폰에 문자 인증 번호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학교 폭력의 형사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선불 카드 및 유료 어플 강제 가입. 자, 본인 폰에 다른 친구들 카드를 등록해서 쓰거나 강제로 뭐 카톡 선물하기 혹은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자,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타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유료 결제 어플을 강제로 아이디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또한 네, 법적 구속이 됩니다. 자, 3번 틱톡 강제 가입, 강제 시청, 추천인 강요. 와, 야, 이건 정말 찌질하지 않니?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화 한다는데 우리 도당중 학생들은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자, 4번 단체 팸의 사이버 폭력.
이건 주로 여학생들 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다른 중학교 B와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본인 친구들을 싹 모아서 이 B랑 그 친구들을 패매방에 다 초대를 해서 서로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럼 B도 가만히 있겠어? B도 이제 자기 친구들 싹 모아서 이제 패매방에서 단체로 서로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나루토 소환술 싸움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네? 이렇게 단체 패매방에 초대된 경우 학폭 관련자가 되지 마시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증거 자료를 캡처하고 바로 나가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버 폭력 대처 방법과 예방 방법입니다. 자, 1번. 내가 쓰는 글이나 댓글, 메시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발 한 번 더 업로드하는 거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에겐 뇌가 있잖아, 그지? 왜 뇌를 안 거치고 바로 손가락만 통과해서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2번. 익명성을 이용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에스크, 익명 질문 있죠? 거기서 하는 거, 뭐 욕, 혹은 성희롱까지, 당연히 다 잡힙니다. 이게 익명이라서 안 잡힐 거라 생각하는데, 경찰이 에스크 측에 협조 요청하면은 IP 다 딸 수 있어요. 쌤 기술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VPN 써도 다 잡히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자, 3번. 모르는 사람과 대화 자제하기. 자, 모르는 사람이 대화 걸면 100% 수상한 겁니다. 특히 여학생들 조심해 주세요. 4번. 피해를 당한 경우 증거자료 캡처하고 신고하세요. 5번. 단체 패매 등 이런 단톡방, 단팬방에 초대된 경우 얽히지 말고 바로 나가세요. 아까 얘기했죠? 6번. 어플 인증 문자 같은 거 강제 가입이나 강요 있는 경우 바로 신고하세요. 자, 선생님이 도당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 또한 학교폭력과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몰랐다고 발뺌하지 마세요. 자, 7번. 사이버 폭력 또한 당연한 학교폭력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댓글 한 줄, 메시지 하나로도 여러분들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방관자 말고 방어자 되기입니다. 자, 긴 시간 집중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3학년들 진심으로 졸업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주의사항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순찰 돌다가 잡히지 마세요. 자, 8번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번 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없는 걸까요? 학교 폭력 현장을 지켜만 보는 방관자는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했다, 묵인하에 동조했다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때 도와주지 못했지? 라고 하는 죄책감에 쌓인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현장을 목격했을 때 방관자들이 그만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부 가해자들은 네가 뭔데?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서 그만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해자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방관자들이 방어자로 변하는 순간이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방관자가 방어자가 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세요.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